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야, 오늘은 3월 14일이죠. 3월 14일은 3.14, 즉 원주일 파이데이죠. 네, 오늘 파이데이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여기에 화답하는 그런 어, 이제 날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화이트데이가 되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이제 선물하는 그런 그 이제 기념일이라고 하면은, 화이트데이는 어, 그 그게 화답하는 의미에서 남성이 인제 그 여성한테 사탕을 사주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뭐 초콜릿이나 사탕을 이렇게 나누는 거 뭐 굉장히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인제 3월 14일이 뭐 파이데이나 그다음에 발렌타인 아니 화이트데이 뭐 이런 일상적인 그런 얘기 이야기보다는 어 오늘 그 3월 14일에 얽힌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에요. 바로 인제 우리 옆 나라 일본의 이제 나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근대사를 보면 참으로 그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들이 그 이제 많이 있죠. 예. 바로 1866 년에 이제 사초 동맹이 인제 맺어지죠. 예. 그리고 인제 이 사초 동맹에 의해서 인제 이 소위 그 인제 명치, 그러니까 교토죠, 교토.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 천황 고국과 에도의, 그러니까 지금의 동경입니다. 도쿄의 이 보금자리를 트고 있던 그 에도 막부, 그 이 두 그 인제 그 어떤 그 정치 권력끼리 인제 충돌하는 그런 인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인제 그 사초 동맹에 의해서 막부 쪽의 그 장수가 "야, 이게 싸움을 하면은 에도에 그때 당시 한 1 0 0명 정도? 음 인제 인구가 이제 그 정도 됐는데, 전쟁을 하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일본의 어떤 거시적인 그 역사 발전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해 갖고서 인제 이제 그들이 인제 어떤 그 인제 군사적인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800 66년 3월 14 일에 인제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인데, 그래서 그때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오늘 방송의 그 제목을 '일본을 구하다.' 라고 이렇게 제가 방송의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1868 년에 인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1868 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그 명치유신이 인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인제 비슷한 시기에 인제 그 메이지 천황이 인제 즉위를 하면서 이제 명치유신이 인제 시작이 되고, 그런 그 어떤 그 천황의 세력과 그다음에 인제 그때 당시까지 그 일본의 어떤 전국을 좌지우지하던 그 에도 막부 그 사이에 인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에서 굉장히 그 현명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때 당시에 그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뭐 일반 그 국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어떤 상호 그 권력 이 관계에서도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인제 그때 서구 열강들이 인제 마구마구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그 두 수장이, 양쪽의 그 수장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인제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인제 '일본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인제 제목을 잡아 본 겁니다. 예. 사초 동맹이 1866 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160 주년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2026 년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는 인제 이게 큰 그 역사적인 어떤 물꼬를 튼 그런 그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인제 이렇게 기념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가 봅니다. 저는 일본에서 뭐 오래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1868년 3월 14일 오늘 있었던 일본을 구한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868년 3월 1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에도 근교. 에도는 지금 도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도쿄 근교 시나가와 앞바다에 잔잔한 물결이 인제 이렇게 스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제 그만큼 인제 폭풍 전야같이 인제 잔잔한 물결이 인제 스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날 일본의 운명을 바꾸는 한 번의 만남이 인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나가와. 시나가와는 그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그 품천이죠, 품천. 상품할 때 그 입구자 3개 쓴 거하고 그다음에 내천자. 이게 일본어로 혼독을 해서 읽으면은 바로 시나가와가 되겠습니다.
동경 그쪽에 가면 이제 신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앞바다에 이제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스치는데 그날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두 당사자는 사이고 다카모리하고 가츠 가이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하여튼 이 오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데 1868 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어요. 그 보신 전쟁 한가운데에서 마주한 두 남자가 피로 물들 뻔했던 에도를 전투 없이 이제 지켜내게 된다. 바로 오늘 3월 14일 68년 1868년 3월 14일 서로 그렇게 타협을 했기 때문에 어 일본을 구했다라는 얘기죠. 전쟁을 안 하고서 인제 그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서 넘어갔으니까. 예. 만일 이때 인제 서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더라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 뭐 둘 중에 하나는 다 망가졌겠죠. 예. 아니면 다 망가지든지. 인제 그러면서 인제 서구 열강이 들어올 텐데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외세가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만일에 1868년 3월 14일 이걸 일본 사람들이 해결 못하고 서로 인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였더라면은 서로 인제 피를 보고 엉망이 됐겠죠. 근데 그때는 인제 힘이 다 빠지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세가 들어와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한일 합방은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뭔가 정리정돈을 하는 게 그게 어 그 역사 주체의 그 역사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세가 들어와서 망가지는 것보다는 낫죠. 자체적으로 뭐 칼이 됐든 법이 됐든 어떤 식이든 그 해결을 했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쿠데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대는 이미 시대가 요동을 치고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양에서는 인제 이 개항을 시키려고 마구마구 인제 외세가 인제 들어오고 있고 일본은 인제 그걸 맞이해 갖고서 개항을 하느니 마느니 인제 이런 그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정말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런 시기일수록 정말 그 유능한 리더가 나와야 돼요, 국가에. 그건 어느 나라 어느 국가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일단은 1868년 정월 3 일, 그러니까 1월 3 일이죠. 왕정복고 대호령이 인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부를 폐지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에도 막부가 상당히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막부를 폐지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어 그러니까 천황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게 왕정복고 대호령입니다. 이러면서 인제 사실은 인제 메이지 유신이 인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왕정복고 대호령이라는 게 이제 명령문일 테니까 서류상으로는 인제 천황에게 인제 일본의 권력이 인제 돌아간 거죠. 그 이전에는 막부 쇼군이 인제 그걸 인제 지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인제 1867년 11월 9 일에 인제 대정공환이라는 게 인제 있었죠. 대정공환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이 막부가 권력을 반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음 근데 인제 여전히 그 실권은 에도 막부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제 에도 막부의 인제 쇼군이 인제 도쿠가와 요시노부였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인제 조선을 인제 침략할 때 선봉에 섰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손이죠. 네. 이 도쿠가와 가문이 인제 바로 인제 에도 막부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자, 그래서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인제 여전히 거대한 군사력과 관료 조직을 가진 국가 주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아무리 대정공환이라는 것이 인제 선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참 잔인하고 엄격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정공환이라고 해서 권력 반환을 선언했다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쉽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참 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제 이 사스마와 조슈, 이게 인제 그때 당시 번이죠. 사스마 번과 조슈 번. 이 중심으로 해서 인제 어 이 군사 동맹이 인제 이루어집니다. 이 군사 동맹이 바로 인제 이 천황 편에 인제 서는 거죠. 그래서 신정부군이라고 이렇게도 인제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 남쪽에서 그 도바 후시미 전투가 인제 있었는데 여기서 인제 승리를 해 갖고서 막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보신 전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년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발음을 하다 보니까 보신 전쟁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을사조야
경술국지 이렇게 그 부르듯이 인제 그 무신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인제 그런데 인제 뭐 그런 그 이제 지역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해 갖고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은 역시 중요한 거는 인제 에도죠, 에도. 지금의 동경입니다. 일본의 최대 도시 에도를 둘러싸고서 그야말로 결전이 벌어지는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고 인제 있었던 겁니다. 뭐 아무래도 그 수도가 함락이 되고 정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아니면 실세의 자리에 있었던 탑 리더가 인제 뭐 죽거나 아니면은 뭐 생포가 되거나 이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고지에 그야말로 보병이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아야지 전쟁이 고지를 탈환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똑같이 인제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결전이 이제 다가오는 순간이 인제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인제 그 이 사초동맹 그러니까 사스마번 출신 그러니까 신정부의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아까 잠깐 그 이름을 언급했었죠. 사이고 다카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는 인제 상당히 그 강경파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인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갖다 인제 처형을 하고 에도에서 그네들이 저항을 하는데 '아주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라는 인제 그런 강경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에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인제 작정을 하고 인제 전쟁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신정부에서는 이제 이 신정부라는 게 결국 인제 그 천황 쪽입니다. 막부는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막부라는 게 참 일본의 그 정치 체계가 그 묘했었는데 막부라는 게 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이제 실권을 쥐고 있는 게 막부죠. 외교 문제까지 막부가 다 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인제 신정부 내부에서 "막부는 뿌리까지 없애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도를 총공격을 하자." 그래 갖고 인제 병력 배치까지 다 이렇게 인제 준비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제 이 한 사람의 지혜가 모든 것을 인제 바꾸는 그런 사건이 인제 일어납니다. 바로 막부 쪽에서 인제 인제 군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스 가이슈가 되겠습니다. 음 이 막부 해군의 총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가스 가이슈가. 이 일본 해군을 창설한 사람이 바로 이 가스 가이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부 측의 인제 이 총사령관이죠, 말하자면은. 하여튼 이게 사카모토 료마라는 그런 이제 인물이 또 있죠.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일본 근대를 위한 그 아주 출중한 그런 인물들을 갖다가 인제 키워낸 그런 인제 사람이죠, 사카모토 료마가. 그래서 인제 근데 인제 사카모토 료마의 스승이 인제 가스가 이슈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네덜란드식 근대 군사학을 갖다가 익혀 갖고 정말 일본에서는 최초의 그 근대적인 그 관료 근대적인 어떤 그 정부 그 스태프로 인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 가스가 이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이 가스가 이슈가 인제 내린 결론이 인제 이 역사를 바꾼 거죠. 자 가스가 이슈가 내린 결론은 인제 바로 신정부와 에도 막부가 서로 전쟁을 벌이면은 모두가 다 망한다라는 얘기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에도에 벌써 1 0 0 명이 살고 있었고 굉장히 큰 도시죠. 그때 당시에 1 0 0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인제 양쪽 군사가 엄청난 그 수의 군사가 전면전을 갖다 벌이면은 뭐 수만 명이 죽겠죠. 그리고 도시 전체는 다 불바다가 될 거고요. 특히 일본은 목재 건물이 인제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거 뭐 불만 지르면 그냥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게 그건 그때 인제 에도의 그 도시 형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이런 피해를 입으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거다.'라고 가스 가이쇼는 이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스는 신정부군의 사이고 다카모리에게 인제 협상을 갖다 이제 요청을 하죠. 자 그래서 인제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바로 1868년 3월 14일 오늘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결국은 '일본의 운명을 바꾼 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본을 구한 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시나가와의 사스마 저택에 이제 거기서 서로 마주한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 으시시했을까요 진짜. 그야말로 당대 아주 막강한 장군들이 둘이 인제 서로 어 얼굴을 맞대고 인제 딱 앉아 갖고서 협상을 하는 거죠. 이 사이고가 인제 단도직입적으로 인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좀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도 막부의 저항을 갖다가 "우리는 잠재우고 모든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그때 인제 가스가 이슈가 아주 단호하게 인제 대답을 아주 그러나 조용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에도 시민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열려면은 이 도시는 전쟁 없이 남겨야 된다. 전쟁 없이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 여기서 전쟁을 벌이면 군사 수만 명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뭐 다 불태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인제 뭐 에도 맞고가 뭐 운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은 일본 손해다라고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두 사람이 이런 그 입장을 갖다 밝히고서 조건을 갖다 인제 제시를 한 거죠. 바로 사이고가 인제 제시한 그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야 요시노부의 목숨을 보장하라." 그러니까 에도를 내줄 테니까 그 에도의 그 수장이었던 에도 막부의 수장이었던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목숨을 보장을 하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에도 시내에서의 전투는 우리가 하지 말자." 네. 전투를 하면은 결국 물론 뭐 인제 지역적인 전투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에도 시내에서 전투를 벌여 갖고 그걸 다 에도 전체를 불태워 버리면은 그건 뭐 일본으로 봐서 큰 인제 '손실이다.'라고 인제 그렇게 인제 주장을 했을 거고 그렇게 본 거죠. 그다음에 막부 관료와 백성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라. 막부에서도 그 일하는 관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제 참모들. 그 뭐 사실 그 참모라고 하는 것이 어 뭐 인제 전쟁에 지고 나면은 그 뭐 당연히 인제 처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료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죠. 좀 관대하게 대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애도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뭐 그냥 뭐 무참하게 막 죽인다든가 인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인제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사이고는 가스의 진정성과 논리의 마음을 인제 풀어제친 거죠. 결국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가스가 이슈의 이런 그 제안을 갖다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제 결정적인 말을 인제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제 합니다. "좋다. 요시." 요시 그랬겠죠. "애도는 불태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지 말자. 오케이. 좋다." 인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 최대 도시 에도 지금의 동경이 도쿄가 전쟁 없이 이 신정부 천황 쪽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냥 함락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가스가 이슈가 정말 '그래. 일전을 벌리자.'라고 해 갖고 이제 전투를 벌였으면은 인제 그때 당시 에도는 인제 '쑥대밭이 됐을 거다.'라고 인제 보는 것이 뭐 타당한 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인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結局は 가스가 같이 마시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스가 이겼군요. 이 가스가 이슈의 가스가 바로 이길 승자입니다, 이 가스가. 어 그래서 그 가스가 이길 승자고 그게 동사가 그 그 가스니까 가츠죠, 가츠. 그러니까 가치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용형이 가치마스니까 그 이제 그 과거형으로 바꾸면 가치마시다 가 가치마시다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 끝에 이제 네 자라는 말을 잘 붙이죠. 그래서 개격과 결국은 가스가 가치마시다네. 예. 결국은 가스가 승리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비록 넘겨줬지만은 에도를 넘겨줬지만은 어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이 전쟁의 어떤 그 이 위험 속에서 위험에 빠지질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구하면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그 어 결국은 뭐 망가지는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긴 거다라는 얘기죠. 뭐 더군다나 뭐 마포 쪽에서 뭐 서류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권력을 넘기겠다. 천황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뭐 한 2-3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가스가이슈도 저렇게 그 내 내고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훗날 사람들이 결국은 '가스가 이긴 셈이군.' 비록 내주긴 했지만은 일본의 어떤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가스가 이긴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전투에서 이길 승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막음으로써 일본을 구한 그런 승리를 가스가 이슈가 했다라는 얘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스가 이슈의 가스가 그 이길 승자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인생이 이날만큼 빛난 날이 그 인제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사이고 역시 훗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의 인품은 참으로 대단했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이게 대인끼리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서로 인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음 역시 그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신 전쟁, 이제 무신 전쟁은 뭐 나중에는 이제 하코다테가 인제 그 저기죠. 일본의 그 인제 이 개항이 된 그 그러니까 하코다테 항이지만은 홋카이도 그 들어가는 초입이 그 하코다테입니다.
홋카이도를 가 봤지만 홋카이도는 개항이 그렇게 거기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뜻 보면은 일본이 아니고 외국, 그러니까 서구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코다테까지 가면서 인제 보신 전쟁이 쭉 이어지긴 하지만은 결국은 인제 에도, 동경에서는 인제 전쟁 없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일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프리차가 폭망하는 인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본 근대 국가의 중심지 에도죠. 동경입니다. 뭐 단 한 방의 포탄도 날리지 않고서 그 거대한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갖다 잘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사이고 다카모리와 가스가 이슈의 어떤 타협, 그거에 인제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1868년 오늘 3월 14일 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일본을 구한 날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뭐 보신 전쟁이라는 것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해 갖고서 결국은 신 전쟁이 그렇게 인제 시작이 인제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인제 항복을 했지만은 어 뭐 하여튼 아무래도 뭐 저항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항전을 주장하는 마고파 인제 그 이제 잔당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군사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신정부 정벌군에 의해서 결국 다 진압이 되고 패배를 한 거죠. 네, 하여튼 참 그렇게 해 갖고 보신 전쟁도 이제 끝이 나면서 막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신정부가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가 완성이 되고 일본은 명치유신이라는 거대한 큰 작업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868년 3월 14일, 뚜렷하게 무슨 이름이 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화려한 이름이 붙여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이고 다카모리와 가스가 이슈가 단 한 번의 협상을 통해 갖고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리고 그다음에 에도를 오늘의 도쿄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그 중심에는 그 가스가 이슈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던 거죠.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싸워야 키 큰다."라는 말도 있지만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이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는 거죠. 예. 자, 1868년 3월 14일 오는 일본이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바로 사이고 다카모리와 가스가 이슈가 타협한 날. 그래서 일본을 구하고 에도 동경을 구하고 일본을 구한, 그러면서 명치 유신을 아주 이제 추진하게 된 어 뭐 일종의 그 배경이 된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은 1866 년에 인제 사초 동맹이 인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1868년 1월 3일 날 명치 유신이 인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명치 천황이 인제 즉위를 해서 뭔가 이 '나라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보신 전쟁이 1월 27일 날, 1968년 1월 27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신정부군, 천황 측의 신정부군과 에도 막부의 군사가 충돌을 했지만은 바로 3월 14일 날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함으로 인해 갖고 신정부군이 에도에 무혈로 인제 입성을 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제 일본을 구한 날이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인제 신정부 측의 지도자였어요. 사스마본 출신입니다. 사스마본이 지금 현재 그 가고시마 이쪽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본 발음은 참 이 훈독하는 경우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고 잘 외워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가고시마 현이 사스마본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근데 인제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나중에 인제 이 신정부의 사령관이었지만은 그 명치 유신이 진행이 되면서 또 신정부군하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아 갖고 세일한 전쟁을 일으키죠. 거기 반란군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서남 전쟁이죠.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 전쟁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가스가 이슈는 마코 측의 사령관이었죠. 에도 출신이고 오리지널 이제 동경 출신이네요. 무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사카모토 료마의 스승이고 일본 해군의 창시자였다라는 얘기죠. 그 네덜란드 쪽 사람들하고 뭐 이 일본 군함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스가 이슈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사카모토 료마를 가르친 거고. 자, 사카모토 료마는 사초 동맹의 인제 중재자였고 도사본 출신이라고 합니다. 고치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 일본 지도로 봤을 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고시마는 그 일본 열도 잘 왼쪽 끝 거기 어디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예 뭐 이상 여러 가지 그 인제 예를 들어 가면서 1868년 3월 14일 오늘이 일본을 구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본을 구한 날이라는 그 배경을 쭉 그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글쎄요 설명이 좀 뭐 제대로 됐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인제 쭉 인제 최근에 그 인제 일본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고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 3월 14일 오늘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에서 바라본 1868년 3월 14일 일본을 구한 날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